자, 제이네어를 시작하자. 오늘의 제이네어다. 하루 한 번 제이네어. 자, 그런데 템플 선생님이 갑자기 결혼을 해서 떠난다. 로드 기숙학교를. 내가 쌓아올린 학업 성취 중 최선의 부분은 바로 그녀에게 배운 것이었다. 그녀와의 우정과 교분이 내 끊임없는 위안이었다. 그녀는 내게서 엄마이자 가정교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고 최근 들어선 친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점에서 그녀가 결혼을 했고 남편과 함께 그만 먼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즉 그녀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클 허스트 씨에게 아무런 반항도 못하다가 그냥 이제 조용히 결혼을 해서 학교를 떠나버린다. 즉 이제 그 제이는 템플 선생으로부터 여자는 당연히 저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이 당시 사회가 19세기 유럽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던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가정의 천사라는 모습, The House in the Angel 이 아니지, The Angel in the House. 아빠가 잘못했다. 잘못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소설 속에서 보면은 자기가 더 뛰어난데도 그냥 남성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입 꾹 다물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나온다. 그게 이제 19세기 유럽 여성들에게 요구하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인도 그렇게 된다. 자, 템플 선생님이 떠난 날부터 나는 예전 같지가 않았다. 차분히 안정되었던 감정과 로드 학교를 어느 정도 내 집으로 여겼던 생각이 그녀가 떠남과 동시에 함께 사라져 버렸다. 자, 제인의 심정 이해돼? 왜냐하면 제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귀여워해줘야 된다고. 근데 귀여워해주던 템플 선생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제인은 이제 템플 선생이 없는 로드 기숙학교는 관심이 없다고. 로드 기술? 로드 기숙학교. 기숙학교는 이제 아빠 예전에 일했던 그 중국의 학교처럼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교. 보딩 스쿨. 그럼 왜 로드야? 로드 그 기술? 이름이야 뭐 그냥 뭐 동네 이름이든가. 사실 저 학교 이제 소유주는 템플슨 브로걸 허스트 씨 와이프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와이프 쪽의 무슨 성일지도 모르겠지. 자, 근데 이제 템플 선생님 떠나니까 제이는 내가 왜 이 학교에 있지? 기억해 둔 사람도 없는데. 나는 그녀의 성격적 면모와 습관 중 상당 부분을 내 것으로 흡수해 동화시켰었다. 그렇다. 그녀의 지적인 모습 그리고 남성에게 순종적인 모습까지 이제 제이는 다 배웠다. 몇 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세상은 그저 로드 학교가 전부였다. 그렇겠지. 12살부터 18살까지 10살부터 18살까지 8년 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바이오와 히스 감목으로 가득 찬 그 봉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경계선 안쪽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고 유배지처럼 느껴졌다. 유배지는 이제 왜 그 죄를 지으면은 저 한적한 구석에 가둬버리잖아. 그 감옥이 아니라 그 시골에 조그만 집에 거기 가둬가지고 너 거기 밖에 나오면 안 돼. 이런 게 유배야. 나오면 이제 처형이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사약이요라고 주면은 이제 왕이 내리는 이제 독극물이거든. 그럼 그거 먹고 죽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옆 사람이 죽이겠지. 자, 그러니까 템플 선생님이 떠나자 로드 학교가 마치 나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것도 이해되지? 그래서 더 먼 곳까지 가봤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생겼다. 지난 8년간의 판에 박힌이란 것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판에 박힌 생활이
단 하루, 단 한 번의 오후 시간에 실증이 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오후에 템플 선생님이 떠났거든. 나는 자유를 갈망했다. 자유를 갈망하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자유를 갈망하며 기도를 읊조렸다. 바로 변화와 자극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자유를 갈망했다고? 그럼 죄인은 독립적인 여성인가? 생각하기도 쉬운데 죄인이 로드 학교를 떠나고 싶은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자. 템플 선생님이 없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래. 그런 삶에도 뭔가가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예속된 삶. 예속된 삶이란 것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종속되는 belonging 되는 삶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제인이 자유를 원했다고 하잖아. 자유를 갈망했다라고 하잖아. 그럼 제인은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인이 말하잖아. 내가 말하는 자유는 새로운 예속이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 명령을 듣는 거야. 귀여워. 근데 그게 자유야. 아니야. 그게 자유야? 나 아님. 그러니까 제인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야. 제인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다른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속된 삶, 그게 이제 로체스터를 만나서 로체스터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거야. 자, 보자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낸다. 그래서 이제 로우드 기숙학교에서 2년간 교사로 일한 사람인데 일자리 찾는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내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연락이 오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 제인이 로드 기숙학교로 올 때 그때 제인을 배웅했던 베시 기억나? 저 리드 부인 집에서. 하녀. 그녀가 또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녀와 같이 이렇게 저녁을 잠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정말 숙녀가 다 됐네요. 제인 아가씨 그리 될 줄 알았어요. 아가씨 친척분들이 아가씨에 신경을 써주든 말든 아가씨는 성공할 거예요. 말이 바뀐 것 같은데. 처음에 착한 아이한테. 못생긴 게 말도 안 들어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참 물어볼 말이 있는데 혹시 아가씨 친가 쪽, 그러니까 아버지 쪽 친척인 에어 가문 사람들에게서 연락 온 거 없어요? 요거는 이제 뒤쪽의 중요한 사건을 미리 살짝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이런 걸 암시 혹은 복선이라고 해. 암시 혹은 복선. 그 삼촌이 이제 제인에게 거액의 거금을 물려준다고 했었지. 엄청나게 큰 돈을. 부자야? 부자인데 이제 자식이 없어.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인 제인을 찾아가지고 자기 유산을 물려줘. 평생 그런 연락은 한 번도 안 왔어. 1년쯤 전 어느 날 에어시라고 하는 분이 아가씨를 만나서 게이체대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마님께서는 아가씨가 50마일 가량 떨어진 학교에 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매우 실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소설 끝부분에 제인에게 2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물려주는 끝부분에? 소설 끝부분. 왜? 그걸 뭐 이야기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주면 안 되지. 미리 주면 제인이 부자가 돼버리잖아. 제인이 지도 돈이 많은데 로체스터에게 잘도 로체스터가 시키는 말을 듣겠다. 자, 그리고 제인은 광고를 냈는데 썬필드라는 저택에서 이제 가정교사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드 기숙학교보다 월급을 2배로 준다. 그래서 이제 제인은 거기 가정교사를 하기로 하고 이제 사표를 내고 떠난다. 미지의 지역에서의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삶으로 데려다줄 마차에 올랐다. 이렇게 제인은 세 번째 공간인 썬필드로 간다. 썬필드가 이 소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이야. 현재 학교?
아니, 학교는 아니야. 거기는 이제 로체스터의 저택이야. 로체스터의 집. 아, 로체스터지. 자, 갔는데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의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사촌 아줌마 뻘 되는데 로체스터는 이제 그 가난한 이제 페어팩스 부인을 그냥 자기 그냥 부하 다루듯이 아랫사람 다루듯이 그냥 무시하고 지낸다. 엄밀히 말하면 로체스터의 친척이야. 이건 아줌마라고? 할머니. 할머니라고? 그래서 페어팩스 부인인데 로체스터는 정확하게 이제 그 페어팩스 로체스터다 이름이. 레아는 분명히 착한 하녀이고 존과 그의 아내도 매우 예의 바른 사람들이에요. 레아와 존과 그의 아내도 전부 다 이제 솜필드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 그러나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저 아랫사람들에 불과하지요. 그 사람들은 평민이고 제인과 이제 로체스터와 페어팩스 부인은 젠틀이 평민보다는 좀 더 높은 신분이다. 대등한 입장에서 담소를 나누며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권위를 잃을지도 모르니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잃지 마세요.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페어팩스 부인이 제인에게 얘기해준다. 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그 인간의 평등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철저한 신분 질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자, 와보니까 아주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여기에서 이제 제인이 이제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헬렌의 영향으로. 헬렌 주민 그래. 음. 자, 근데 로체스터는 이제 그 늘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1년에 한두 주 정도만 이제 이 솜필드로 온다. 왜 여행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 3층에 벌사라고 그 로체스터 아내가 갇혀 있다. 로체스터는 그게 싫다. 그래서 여기 거의 안 와. 근데 이제 1년에 벌사 때문에 안 오는 거야. 벌사 때문에. 근데 1년에 한두 주는 왜 와야 되는가 하면은 로체스터는 큰 땅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그 땅에서 이제 그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 쌀이나 밀이나. 그러면 이제 그날 그 해의 이제 상황을 보고 세금을 정해야 돼. 로체스터는 땅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들이 만든 농작물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걷거든. 귀족들은 그걸 젠트리에게 시켜. 젠트리 회계사 이렇게 시키는데 로체스는 자기가 젠트리 그룹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회계사를 고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돼.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두 주는 온다고 솜필드에. 자, 그 로체스터가 한 서너 달 후에 온다. 기다려보자. 하여튼간에 지금은 로체스터가 솜필드에 없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해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편이었고 부족한 미모일지언정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고자 노력하는 편이었다. 즉 제인은 최대한 다른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해서 귀엽받고 싶어한다. 그런 욕망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제인은 자 템플 선생님이 떠났잖아. 그리고 그 8년 사이에 제인은 어른이 됐잖아. 자 평생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 같던 템플 선생님이 떠났어. 제인은 혼자가 됐고 귀여워해준 사람이 없잖아. 그럼 제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템플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 자기 곁에 있을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 다른 사람 찾아가? 찾아드는데 그 사람은 평생 자기를 안 떠날 그런 사람. 자, 제인은 18살. 당시로서는 이제 어른이 됐어. 그리고 이제 뭔가 템플 선생처럼 언젠가 결혼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자기 곁에서 자기만 이제 자기에게만 관심을 줄 사람. 제인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체스를 만난다. Oh no. no. 정말 그건 아닌데. 나는 가끔은 좀 더 예쁘게 생기지 못한 걸 유감스러워했다. 이거 좀 앞으로 미치는 참 같아. 근데 한국에 오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선 다 돼요. 안 돼요. 가끔은 장밋빛 뺨과 곧은 콧대, 앵두같이 새빨간 입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랬다. 또 키도 크고 당당해 보이고 아름답게 발달된 몸매를 가졌으면 하고 바랬다. 근데 뭐 그러기엔 조금 이제 그 본인 외모가 좀 그런 것 같다. 참고로 제인의 부제목은 자서전이다. 응? 자서전. 그러니까 그 자서전은 자신이 이야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상황이 많이 담겨 있어. 실제로 작가는 그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그 어디더라 그 외국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거기서 유부남 선생님을 짝사랑해. 근데 그 선생은 샬롯 브론테를 안 좋아했어. 그 사랑, 그 못다이던 짝사랑을 이 소설 속에 또 담기도 했어. 자, 하여튼 샬롯 브론테도 개성적이긴 하지만 예쁘진 않다는 평가를 받았어. 그러니까 작가 자신의 외모를 여기에 반영했어. 근데 놀라운 사실, 이 소설에서 예쁜 여자는 죄다 정신이 이상하다. 응? 이 소설에서 예쁜 여자는 죄다 정신이 이상해. 왜? 아마도 작가의 콤플렉스가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볼사거든. 에? 근데 볼사는 이 작품 속에서 그냥 미친 거야. 그 다음에 잉그램, 올리브 이런 여자들이 나오는데 다들 이제 뭔가 착하긴 한데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좀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너무 좀 지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시건방지거나 하여튼 예쁜 여자들은 다 성격이 나 정신에 문제가 있어. 대신에 이제 그 외모가 예쁘지 않은 제인이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 주장에 따르면은 로체스는 예쁜 여자들만 좋아했거든. 예쁜 여자들만 만났어. 근데 걔들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근데 걔가 결국 이제 마지막엔 제인 때문에 구원이 돼. 그러니까 예쁜 여자만 만나던 로체스터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못생긴 제인을 통해서 그건 이제 로체스터의 주장이지. 사실 지가 그냥 이제 막 놓은 거지. 근데 로체스는 그렇게 얘기해. 나는 막 그 외로움 때문에 이제 그 반려자, 동반자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왜 만난 게 죄다 유부녀들이야? 결혼한 여자들. 근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예쁜 여자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로체스터가 마지막에 이제 못생긴 제인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작가의 콤플렉스가 담겼다고 생각해. 작가도 예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쁜 사람들은 다들 성격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어. 아빠죠. 그러니까 아빠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잖아.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집의 규모를 보니까 이거 귀족의 집은 아니고 젠트리의 집이구나. 그걸 보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다. 자, 얘가 이제 제인이 가르치게 될 아델러. 프랑스에서 로체스터가 사귀었던 여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로체스터 애인, 프랑스에 있는 그 여자가 로체스터에게 반강제로 떠맡긴 그 여자 딸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또 사귄다고 자기 딸을 로체스터에게 거의 이제 반강제로 이제 맡기고 맡기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로체스터가 차마 버리지를 못하고 이제 영국으로 데려왔는데 얘는 이제 프랑스 애다. 아델러. 오래전에 엄마랑 같이 살았었죠. 하지만 엄마는 동정녀 성모 마리아님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체스터는 이제 엄마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차마 이제 다른 남자랑 너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엄마한테 배운 노래예요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애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부르는 노래였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르기엔 이거 너무 노래가 이상한데 어쨌든 뭐랄까 그러니까 아이의 입에서 사랑과 질투를 다룬 그런 노래가 줄줄 흘러나오는 걸 들으며 거기에는 아이를 자랑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런 의도는 악취미였다. 자, 아들러는 프랑스를 상징하는데 이 소설에서 프랑스는 아주 안 좋은 곳으로 나온다. 작가는 아델러를 통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프랑스에서 배운 천박함, 프랑스 시궁창에서 자란 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델러를 통해서 작가는 프랑스를 비판한다. 자, 당시 유럽 상황을 한번 보자. 자, 유럽은 이제 막 어떤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 근데 영국은 섬이잖아. 그러니까 온 유럽의 그런 변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은 섬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벗어나 있었어. 근데 작가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보수적. 그러니까 바뀌지 말자. 옛날 걸 그대로 따라자라는 사고방식이거든.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유럽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편하겠지. 근데 그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 데가 프랑스야. 작가는 그런 이유로 이제 프랑스를 싫어한다고. 이 작품 속에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비판하는 역할을 주로 이제 이 아델러가 해. 그러니까 종종 이제 아델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프랑스에서 배운 천박함. 보통 잠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것은 어떤 영국의 어떤 건전한 삶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내 학생이 아주 순수한 줄 알았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가짐은 없었다. 아이는 어떤 종류의 규칙적인 생활에도 익숙해 있지 않았다. 자, 로체스터 씨는 엄하고 까다로우신 분인가요? 특별히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신사다운 취향과 습관을 갖고 계시지요. 따라서 늘 그 취향과 습관에 맞게 물건들이 관리되시길 바란답니다. 물론이죠. 로체스터가 분들은 모두 늘 이 지역에서 존경의 대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한번 보자고 정말 그런지. 자, 근데 뭐 아직은 로체스터를 만난 적도 없고 로체스터는 뭐 1년에 한두 주밖에 여기 안 온다. 자, 그래서 그 페어팩스 부인을 따라가지고 집을 구경하는데 자, 3층에 도착했다. 하인들이 이 방들에서 자나요? 아니요, 하인들은 저택 후면에 연달아 있는 더 작은 방들에서 살지요. 여태껏 여기서 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만약 손필장에 유령이 있다면 그 유령이 출몰한 곳이 바로 이곳일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3층이 벌사가 갇힌 곳이다. 그리고 제인이 처음으로 붉은 방에 갇힐 때 제인이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안에 하얀 유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런 장면이 있었지. 여기서는 하얀 유령이라고 하면 또 벌사다. 그러니까 벌사와 제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자, 하여튼 간에 이제 유령이 있다면 3층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 방들을 보다 보니까 방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는 모양새가 꼭 푸른 수염 사나이가 사는 성의 복도 같았다. 실제로 이 소설은 이제 그 푸른 수염을 모티프, 그걸 조금 변형시킨 이야기다. 푸른 수염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그 푸른 수염을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사나이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며칠 후에 아내가 사라져. 그리고 또 새 결혼을 해. 그럼 또 그 아내가 또 사라져. 그렇게 이제 그 마을에서 몇 명의 아가씨가 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 사라졌어. 근데 그 푸른 수염이 엄청나게 부자야. 근데 어느 날 푸른 수염이 주인공한테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불안하지만 결혼을 했는데 푸른 수염이 이제 저 멀리 일 때문에 떠나면서 열쇠를 주면서 절대 옥상에 있는 방에 가지 마라 라고 해. 옥상에 있는 방 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들어간다. 그 푸른 수염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옛날 결혼했던 아가씨들이 다 죽어서 거기 있는 거야. 왜? 그럼 모르겠어. 뭐 푸른 수염이 이제 결혼했다가 이제 또 죽이고 또 결혼하고 또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은 죽었어? 아니야 주인공은 이제 오빠들 힘을 빌려 가지고 그 푸른 수염이 돌아왔을 때 이제 푸른 수염을 죽이고 이제 푸른 수염의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 왜냐하면 자기는 푸른 수염 아내니까. 범죄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혹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푸른 수염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꾸민 게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어. 자, 3층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러면서 들린다. 이 목소리가 버사다. 미친 사람?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벌사가 자메이카에서 태어났거든. 어. 자메이카에서 태어났는데 자메이카에서 결혼을 했는데 8년 전에 벌사를 이제 손필드로 데려온 다음에 지난 8년 동안 이제 그 감옥 같은 곳에 가둬서 지냈다. 그리고 로체스터는 내 아내가 미쳤기 때문에 내 아내를 더 잘 보살펴주기 위해서 영국으로 데려왔다라고 한다.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해 볼 게 로체스터는 볼사가 미쳐서 영국으로 데려왔다라고 한다.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멀쩡한 사람을 데렸다가 8년 동안 좁은 방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신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사는 미쳐 있다. 그러니까 미쳐서 가둔 건지 가둬서 미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로체스터는 얘기한다. 내 아내를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가둬놨다. 허허. 아내를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가둬놨다. 8년 동안. 개처럼. 난 좀 못 믿겠는데. 아빠 그렇게 하면은 만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도 더울 거지. 응? 응. 아빠를 만드는 너도 더울 거지. 응. 페어팩스 부인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부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저게 누구죠? 근데 페어팩스 부인은 거짓말을 한다. 하녀 중에 한 명이 그레이스 풀이에요. 자, 그런데 로체스터가 1년에 2주 정도밖에 여기 없잖아. 응. 1년에서 2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페어팩스 부인이 썬필드를 관리하거든. 응. 자, 8년 동안 이 사람이 썬필드를 관리했으면은 이 사람은 벌사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지. 모를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이 여기서 8년 동안 여기를 관리했는데. 들어올 때부터 어. 서블사가 그런데 여기에서 그레이스 풀이에요라고 거짓말한다. 베이스풀? 그러니까 그레이스 풀은 간호사야. 그러니까 벌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데려온 간호사야. 근데 이제 벌사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그것도 이상하다. 벌사를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데려왔다고 하면 왜 숨기지? 가둬놓고. 하여튼 그레이스 풀이에요라고 거짓말을 한다. 즉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가 벌사를 감금해서 학대하는데 입국 다물고 그냥 도와준다. 이건 로드 기숙학교에서 브로클 허스트 씨가 학생들 학대할 때 템플 선생이 입국 다물고 있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남자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자, 이 여자가 그레이스 풀이다. 그 벌사의 간호사다. 얘도 여자야? 그레이스면 여자겠지. 아, 음. 자, 그래서 이제 뭐 로체스터가 등장할 때까지는 별 사건이 없다. 그냥 이제 매일매일 뭐 조금 따분하고 지루하고
아들러 가르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다. 언제나 자, 그런데 이 부분 중요하다. 어느 날 제인이 솜필드 3층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언을 한다. 아빠는 이것을 솜필드 선언이라고 부른다. 한번 들어보자. 선필드? 이 저택 이름이 솜필드니까.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끝내자고. 나는 내가 가진 경험보다 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했다. 즉 뭔가 세상에 나가서 활약하고 싶다. 내 본성 안에는 한 곳에 안착하지 못하는 들뜬 심정이 내재해 있었다. 인간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활동을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낸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무언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흙으로 덮어버려서 그렇지. 정치적 반란 사건들 외에 얼마나 많은 반란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누구는 모른다.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체로 여성은 지극히 온건한 심성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들도 남성들이 느끼는 만큼은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다. 여성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남자 형제들처럼 자신들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다. 즉 여성들도 부엌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서 활약하고 싶다. 활약해야 된다. 그들도 남성들이 고통받는 것과 똑같이 가혹한 제약과 절대적인 침체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동료 인간으로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은 그저 집구석이나 틀어박혀서 푸딩이나 만들고 스타킹이나 짜고 피아노나 연주하고 가방에 자수나 놓으라고 말한다면 편협한 일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은 부엌에서 요리나 해, 양말이나 기워 라고 하면은 그건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 내로우 마인드. 그러니 여성들이 관습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선언된 몫보다 더 많은 몫의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나설 때 그런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웃는 일은 분별 없는 일인 것이다. 즉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여성들도 남성만큼 사회에 뛰어나가서 활약을 해야 된다. 어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인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잖아. 응. 그지? 응. 근데 아직까지 제인이 어떤 이성, 다른 성으로서 남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한 번 더? 제이사. 그러니까 예전에 사촌 오빠도 만났고 브로클하우스에서 만났지. 응. 근데 그들은 어떤 제인 입장에서 결혼 상대는 안 되잖아. 응. 한 명은 어린애고 한 명은 너무 늙었고. 근데 제인이 사랑에 빠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봐야 된다. 제인이 아직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 남성과 여성은 대등해.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에 나가서 활약해야 돼. 근데 로체스터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이 소설의 끝부분에 제인은 로체스를 한번 떠났다가 다시 찾아간다. 그러면서 말한다. 당신이 반대만 하지 않으신다면 남은 생은 당신의 이웃이자 간호사이자 가정부로 살고 싶어요. 가정부 알지?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 해주는 사람. 응. 음. 왜? 제인은 그게 자기의 진정한 행복이래. 자, 여자는 부엌에서 파이나 굽고 스타킹이나 짜고 양말 깁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래잖아. 응. 근데 결말에 가서는 로체스터님이 허락만 하신다면은 로체스터님을 위해 파이를 굽고 양말 기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저희 진정한 행복이에요. 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빠는 이게 페미니즘 소설, 즉 양성평등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장면만 보면은 맞아. 근데 응. 이 장면이 지금 소설 시작 부분이거든? 에? 소설 이제 시작 부분이야. 아직 로체스도 안 만났어. 응. 그런데 소설 끝부분에 가면은 제인의 가치관이 변한다고. 지가 원해서 부엌에서 파이나 굽고 양말 깁고 싶다고 한다고. 아빠는 그게 이 소설의 주제라고 생각해. This is a white ball. 아? This is a white ball.
기억나? 아빠. 뭐가? 그 처음에 어, 첫 페이지에 음, 저 음, This is a white ball. 음. 검은 공을 갖다 놓고 저기에 흰 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의심해보지 않고 흰 공이라고 믿어버린다고. 우린 그걸 조심해야 돼.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는 로체스터를 드디어 만나게 된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드드드드드드드드요. 어.